민언연의 미디어 탈곡기.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288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청년회장 이봉우입니다. 오늘 역시 다시 한번 이장님께서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근데 뭐 자리 비우시는 거는 거의 늘 중요한 일이거나 좋은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제 페이스북에 이장님께서 자기 제주도 간다고 또 글을 쓰셨죠. 예. 오늘 제주도에 강의가 있으시고 한 여성인권 단체에서 그 여성 성폭행 관련 보도 무려 10년치를 인터뷰가 아니죠. 모니터한다고 하셔가지고 자문해주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는 김에 제주 지역에 저희 회원이 또 많이 계세요. 제주 지역 회원분들하고 회포를 푸시러 가셨습니다. 좋은 일이죠. 많이? 제주 지역에 저희가 한 20명 정도 회원이 있더라고요. 그분들 중에 오늘 한 5분 정도 저희가 일주일 전에 되게 급하게 문자를 드렸는데도 한 5분 정도 참석하신다고 하십니다. 거의 그러니까 참석률이 굉장히 높아요. 4분의 1. 네. 25%. 아무튼 참석해주신 저희 회원분들께도 감사드리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시작하기 전에 앞서 아침에 보고 온 보도가 하나 있어가지고 생각나는 게 있어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지만 어제 밤 자정쯤입니다. 그러니까 20일에서 21일로 넘어가는 밤 자정 이명희 씨 구속영장이 기각됐죠.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이른바 갑질 폭행 혐의에 이어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으로 고용한 혐의에도 법원은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사실 이번에 구속영장 기각된 거는 그거였죠. 필리핀 가정부 불법 고용. 그 인턴 직원인 것처럼 속여가지고 신분을 속여서 입국시킨 다음에 자기네 가정부로 쓰고. 그 아침에 제 출근하면서 이렇게 집에 테레비가 있어서 테레비를 보는데 그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KBS 보도였고. 그걸 보는데 저희 아버님께서 구속영장 기각된 걸 보시더니 그 이제 설명이 쭉 나와요. 이 필리핀 가정부를 고용한 게 뭐가 잘못인지 법적으로. 앞서 출입국 당국은 이 씨가 필리핀인 10여 명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속여 입국시킨 뒤 자택 가사도우미로 고용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현행법에는 재외교포나 결혼 이민자 등 내국인에 준하는 사람들만 외국인 가사도우미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다 보시더니 저게 뭐 그렇게 큰 잘못이라고 뭐 구속까지 시키겠어?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반응이 많습니다. 이명희 씨 구속영장 이번 기각에 대해서. 왜 이명희 씨가 두 번째 기각이거든요. 그 저번에 기각된 거는 그쪽 집안이 밀수하잖아요. 그것도 사실 심각한 범죄인데 그냥 밀수한 게 아니라 자기네 회사를 마치 사적 도구인 것처럼 이용해서 밀수를 했잖아요. 사실 필리핀 가정부 고용도 마찬가지인데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기각됐었죠. 근데 이제 분노하는 시민들도 많지만 이게 구속해서 법적 처벌할 수 있는 건가? 그러니까 잘못한 건 알겠는데 그게 경미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저희 집의 광경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이제 대부분의 보도가 이 필리핀 가정부 고용한 것이 법적으로 어떤 부분이 저촉되느냐 설명해주고 끝나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제가 분노하는 제가 봐도 보도만 보면 크게 잘못한 것 같지 않다는 그런 의미죠. 근데 이게 이제 어디서 우리가 그러니까 크게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얼만큼 느끼느냐 이 여부가 갈리느냐면은 사실 이명희 씨 그리고 대한항공 한진그룹 일가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는 MBC 스트레이트를 통해서 잘 드러난 바가 있습니다. 역시 그런 탐사보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게 첫 번째고, 또 하나 문제는 MBC 스트레이트가 정말 잘 보도했어요. 필리핀 가정부 고용됐던 분 중에 이제 필리핀 돌아가신 분을 끝까지 쫓아가서 인터뷰까지 하고, 그래서 어떤 협박이나 합의 조건을 받았는지 뭐 이런 거 인터뷰하는데 막 한진그룹에서 스토킹하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진짜 흥미진진했어요. 진짜 무섭고. 근데 그거에 스트레이트가 나가잖아요. 보도를 안 해줘. 그런 게 보도가 되면은 사실 여론은 또 확 달라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 아버님한테도 제가 그런 걸 말씀드렸어요. 한진그룹이 사실 법적으로만 보면 저렇게 걸릴 게 별로 없는 것 같지만 막 필리핀 가정부 막 쫓아가가지고 막 협박하고 막 그랬다. 이제 아버님 모르시는 거죠, 그런 거를. 그래서 역시 다시 한번 우연히 제가 보도의 중요성을 또 깨닫고 온
그런 하루였습니다. 괜히 길게 이 얘기를 했네. 예, 아무튼간에 잘못한 거를 또 좀 더 진짜 잘못한 거니까 잘 보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회사가 탐사 보도 잘하면 좀 받아서 보도 좀 해주시고 이게 저 안 고쳐지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디어 스크랩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미디어 스크랩은 하나만 하지요. 또 조선일보가 요새 남북관계가 굉장히 훈풍을 타고 있고 북미관계까지 훈풍을 타고 있어서 제가 볼 땐 여러 가지 혼란을 겪고 있는데 지난 일요일날 KBS에서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라는 거 첫 방송했어요. 알고 계시나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정말 재밌더라고요. 저는 봤는데 재밌고 좋은 프로그램이고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근데 강효상 의원이 나왔어요. 조선일보 출신이죠, 이분이. 이분이 이제 뭐 때문에 나왔냐면 그 양상훈 주필한테 이 배신자야 막 이렇게 말해가지고 논란이 됐었죠. 근데 이제 재밌는 부분이 그 이제 패널 중에 최욱이라는 분이 있어요. 최욱 씨는 또 우리 국민 TV에서 오랫동안 방송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MC인 이 최욱 씨가 갑자기 강효상 의원이랑 얘기를 하다가 화가 났나 봐요. 최욱 씨가 이건 방송되진 않았고 KBS가 비하인드 영상으로 내보낸 영상인데 진짜 궁금했어요. 좀 화는 안 냅니다. 의원님이나 조선일보는 한반도 평화 오는 게 좀 싫죠. 아니 진짜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오늘 미디어 스크랩에서 말씀드릴 보도가 그런 맥락의 보도예요. 뭐냐면은 19일자 조선일보 조간신문에 6면 보도네요. 14일 남북 군사회담에서 천안함 말 안 꺼냈다라는 제목의 보도인데 요지는 뭐냐면은 국방부는 이날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북한의 사과를 요구하기로 내부 결정을 내려놓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정작 회담에 나와서 못했다예요. 근데 그 이유는 그 통일부랑 청와대, 그러니까 다른 정부 부처 그리고 청와대와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안 하기로 결정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국방부는 하려고 했는데 청와대가 못하게 했다 이거죠. 조선일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건 거예요. 그래서 청와대가 역시 곧바로 이 보도 나오자마자 19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반박을 했습니다. 애초부터 장성급 회담의 안건으로조차 고려된 적이 없다. 안건으로 고려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국방부가 그걸 얘기하려고 내부 결정을 내리느냐. 애초에 성립이 안 된다 이거죠. 이제 국방부 측은 청와대 입장이 우리 입장이다. 딱히 할 말 없다 이렇게 밝혔고요. 이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다시 반박을 했는데 이 반박이 어디서 많이 보던 반박입니다. 뭐죠? 복수의 취재원을 통해서 믿을 만한 취재원을 통해서 확인한 내용이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자, 이게 왜 이제 또 논란이 되냐면은 왜냐면 이런 보도를 또 조선일보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국방부의 사과 요구를 못하게 했다는 뉘앙스의 보도가 또 조선일보에서밖에 나오지 않았고. 조선일보 단독이네요. 뭐 그런 셈이죠. 근데 단독을 붙이진 않았습니다만은. 왜 안 붙여? 단독 해가지고 일면에 박아야지. 왜냐면 천안함 얘기는 조선일보만 한 건 아니고 이제 다른 언론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뭐 청와대가 못하게 한 것처럼 묘사한 보도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또 이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역시나 근거가 뭐냐인데 이게 자꾸 이 복수의 취재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익명 보도죠. 그리고 또 이렇게 그 진실 공방이 일어났을 때 그 취재원을 또 이제 취재원 보호 차원에서 얘기를 안 하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 독자들 입장에서는 조선일보의 팩트에 대해서 자꾸 비판을 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겁니다. 물론 천안함 얘기를 꺼내지 않은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 있어요. 천안함이 이제 북한 폭침이라고 믿는 대다수 분들이 또 있잖아요. 또 그렇게 믿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만은 충분히 북한에 대해서 사과 요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청와대가 사과를 못한 것처럼 했다는 사실관계하고는 또 별개의 얘기잖아요. 완전히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청와대 입장에서는 지금 북한하고 우리가 그거 사전에 회담하기 전에 사전에 다 안건을 결정하고 회담하잖아요. 애초에 안건으로도 올라오지 않았다는 게 반박인데 그걸 반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수의 취재원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애초에 안건 중에 뭐 얘기되기로 했다. 뭐 이런 반박을 가져오든가 근거를 가져오든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참으로 지금 안타까운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조선일보가 남북관계 그리고 지금 상황이 굉장히 중대한 상황인데 남북 평화가 달려있고 한반도 비핵화가 달려있는 상황에서 자꾸 이렇게 사실관계가 조금 뭔가 부실한 보도를 반복해서 내고 있다는 점에서 뭐라고 할까요? 조선일보 참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거 TV조선에서도 하겠네. 엄청 하겠죠. 그죠? 예. TV조선 종편 이게 이제 19일 보도니까 19일 20일 어제하고 그저께 방송을 저희가 또 확인해 봐야겠는데
TV조선 시사 토크쇼의 요새 뭐라 그럴까요? 요새 아이템은 요새 정말 하루 종일 하고 있는 아이템은 그 한미 군사훈련 중단하기로 했잖아요. 이거 정부도 발표했고 미국도 이제 동의해서 같이 발표했죠. 그게 되니까 이제 군축 협상 얘기가 나와요. 그런 가능성이 슬슬 나오잖아요. 근데 군축의 첫 번째는 뭐냐면은 정상회담 당시에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합의를 하고 뭐 명시하진 않았지만은 군사분계선, 그러니까 38선 주변에 있는 포들을 후방으로 물린다. 그럴 수 있다라는 얘기가 북한도 인정하고 우리도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상호 뺀다는 얘기죠. 뭐 특히 북한은 이제 장사정포, 우리 수도권을 바로 타격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상호 군축 얘기가 나오면 당연히 이제 그거부터 검토가 되는 거예요. 아직 근데 이게 이제 논의되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TV조선 시사 토크쇼가 요새 뭘 하고 있냐면은 우리가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하기로 했으니까 북한 혼자서 북한만 장사정포를 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휴전선에 그냥 배치하고 2주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루 종일 월요일부터 3일 내내. 근데 너무 약하다. 근데 재밌죠? 그러니까 우리 이런 표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종편팀의 그 판단은 그러니까 표현은 뭐냐면은 찌질하다예요. 애잔하다. 예. 아 진짜 이거는 뭐 보고서를 쓸래야 쓸 수도 없을 정도로 이제 보고서를 쓰기로 했어요 저희가. 왜냐하면 너무 일방적으로 그 주장만 해. 그러니까 그렇게 안 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전문가 중에. 왜냐면은 한미 군사훈련 중단하고 그거 휴전선 그 군축은 다른 얘기잖아요. 그 군사훈련 중단은 북미회담에서 나온 결론이고 그것 때문에 비핵화하기로 했잖아. 뭐 핵실험장 뭐 하나 더 파괴하기로 했잖아요. 그거 이렇게 협상이 된 건데 갑자기 그거를 왜 장사정포로 북한만 빼라 그래. 이상하잖아요 딱 봐도. 예. 자 이제 별로 할 게 없나? 그러니까 이거예요. 예. 할 게 없어. 그래서 우리 종편팀 판단으로는 정말 너무 찌질해서 못 보겠다. 예. 편집될 수도 있겠는데 제 표현이 애잔하다. 예. 정말 이제는 건덕지 잡을 게 없으니까 이러고 있나 보다. 요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할 게 없어. 예. 그래서 조선일보의 TV조선의 행보가 요새 우리 최욱 씨의 말대로 싫은 거 아니냐. 그냥 이게 뭐 팩트고 뭐고 싫은 거 아니냐. 이런 시민들의 어떤 그 판단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와서 지금까지 해놓은 게 있는데 이제 와서 평화를 원합니다. 이러기도 또 웃기냐. 이제 강효상 의원의 그 제가 봤던 최욱 씨와의 그 논쟁에서 강효상 의원의 반박은 뭐냐면은 저희가 제가 조선일보 편집국장 때 통일재단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통일이 됐을 때 우리 시민들이 17일간으로 돈을 내서 지금 한 2천억이 거뒀을 겁니다. 그런 조선일보한테 평화를 원치 않느냐? 그것은 굉장히 모욕적인 얘기죠. 고춧가루 아니 그런 말씀을 고춧가루 뿌린 적 없습니다. 뭐 아무튼 우리는 균형성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반박 하셨다는 게 중요한 거고. 예. 아무튼 뭐 근데 또 제 발로는 여러모로 가능하죠. 그거랑 별개 통일재단이고 뭐고 논조가 일단 문제인 거고. 통일재단 그 요새 뭐 하고 있는지 보도도 안 나와요. 한창 열심히 보도하더니. 예. 그 돈 어디 간 거야? 예. 2천억 이상 모았대요. 그러니까. 그 돈을 어디다 쓰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예. 자 알겠습니다. 오늘 미디어 스크랩은 이 정도로 하고요. 네, 다음으로 원래는 나쁜 보도 스크랩인데 저희 오랜만에 좋은 보도 스크랩으로 꾸며보겠습니다. 저희가 매달 이달의 좋은 보도 선정하는 거 아마 다들 알고 계실 텐데 5월 이달의 좋은 보도도 모두 선정이 됐습니다. 이번에 정말 뜻깊은 보도들이 많습니다. 신문 방송은 내일 역시 유민지 부장님과 배난 활동가가 소개를 해주실 거고 저는 온라인 보도를 소개해 드릴 텐데 이번에 온라인 보도도 굉장히 특별합니다. 사실 이번에 지방선거 관련 보도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거의 사상 최악급이었어요. 보도 비중이 신문 방송 같은 경우에 신문하고 방송 뉴스 같은 경우에 5%를 넘기질 못했어요. 선거 기간 내내 끝까지. 대선 때 20% 30% 이랬거든요. 총선 때도 15% 막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같은 기간 동안 2개월 동안. 양이 너무 적고 그리고 뭐 드루킹으로 시작해서 이재명으로 끝나버리고 뭐 이런 거니까. 근데 지역 언론, 경북 지역 인터넷 언론인 뉴스민에서 굉장히 뜻깊은 보도를 해서 저희 심사위원들께서 이달의 좋은 보도로 선정을 하셨어요. 굉장히 뜻깊은데 그래서 이게 이제 대구에 있는 언론사인데 또 서울까지 시상식에 참석을 해주기로 하셨습니다. 6월 29일 금요일 오후 2시에 저희가 시간을 저녁대에서 오후로 옮겨서 금요일 오후 2시에 하는데 청취자 여러분들이나 우리 회원 여러분은 참석하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지만 어쨌든 시상식이 또 열립니다. 자, 어떤 보도냐면은
6.13 지방선거 경북 민심 번역기라는 제목의 선거 특별 기획이에요. 아예 홈페이지에서 이 페이지를 따로 마련했어요. 그 정도로 열의를 가지고 선거를 했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경북 지역의 민심들을 전부 루포한 거예요. 경북에 굉장히 지역구가 많거든요. 선거구가. 엄청 많은데 그중에 한 3분의 2 정도로 진짜 다 돌아다녔어요. 그러면서 직접 다 루포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생생한 목소리들,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들을 다 들었고요. 시민들에게 직접 목소리를 다양한 분들한테 듣다 보니까 이 자연스럽게 민심 르포 안에 자연스럽게 지역 현안하고 유권자들의 어떤 진짜 바라는 목소리, 유권자 의자라 그러죠 우리가. 그러니까 선거보도에서 항상 누락되는 이 두 가지 핵심 가치가 다 나왔어요. 좋다. 야, 정말 좋아요. 보도 보고 있으면 정말 좋습니다. 이게 재밌는 게 경북 민심 번역기 중에 이제 보도, 이게 다 영상 보도, 인포그래픽하고 영상으로만 보도를 구성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매주 라이브 방송을 해요. 뭐냐면은 우리 기자들이 가잖아요. 어떤 지역, 예를 들어서 구미를 갔어. 뭐 이제 구미, 의성, 뭐 군위 진짜 여러 군데 다 가셨는데, 구미를 가서 그 지역 민심 루포하는 취재 현장을 생중계를 다 했어요. 그 생중계 프로그램의 이름이 뻘건 맛이에요. 네, 뻘건 맛. 재밌게 잘 지었죠? 왜 뻘건 맛인지 아시겠죠, 근데? 예, 경북 지역만 빨간 깃발이 꽂히잖아요, 항상. 그래서 뻘건 맛이라고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왜 뻘건 맛인가? 그러면 BGM은 레드벨벳의 빨간 맛. 실제로 까셨어요. 아, 진짜. 예. 저는 경북이잖아. 경북 사람도 원래 그런데 더 이상 바꿀 수 없어. 포기하고 이야기할 거 없어 더 이상. 저기는 원래 저래. 지역 홍보는 왜 지역의 이야기를 좀 안 파고 들어갔을까? 자유당 중심으로 기사를 다 쓰잖아요. 선거가 끝나면 어차피 빨간 맛. 어차피 빨간 맛이다. 빨간 맛이다. 경북은 늘 빨간색 당만 찍어준다. 라는 이야기가 나올 게 뻔한데 왜 그렇게 되는지를 우리가 일종의 탐사보도했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뉴스민 6.13 지방선거, 뉴스민 6.13 지방선거 경북 민심 번역기 뻘건맛 프로젝트. 저희가 오늘 의성의 경북 상주에 와 있어요. 경북 칠곡군에 나와 있습니다. 재밌어. 그래서 그 한 시간 정도 이제 민심 루포를 하시고 그 영상 라이브로 내신 다음에 거기서 이제 수많은 인터뷰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거 중에 의미 깊은 거를 따로 한 3분짜리, 2분짜리로 또 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기사로 글도 써요. 영상과 함께. 그 기사들이 참 좋아요. 그 구체적으로 이제 분석한, 그러니까 시민의 인터뷰를 덜렁 전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나온 여러 가지 내용들을 풀어주는 거죠, 기자들이.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나온 거다. 아, 이 말씀은 진짜 팩트가 맞다 하면서 막 통계도 제시해주고. 와, 이게 진짜 보도 좋아요. 짱인데? 네. 너무 안 알려줘서 진짜 안타까울 정도로 우리 이 보고서 나간 다음에 또 우리 심사위원 여러분들 중에 아예 뉴스민을 처음 접한 분도 있는데 감동하셨어요. 아, 정말 좋은 보도다. 이런 선거 보도. 예. 우리 민원연 식구들 중에서도 김세혁 부장님도 보고서 나온 다음에 보도를 보시더니 와, 뉴스민 정말 보도 잘했다. 이렇게 극찬이 나올 정도로. 그래서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도 민원연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꼭 한번 이 보도 몇 개 보시면 재밌어요. 일단 왜냐면은 정말 시골까지 가가지고 시민들 다 인터뷰하니까 인터뷰 자체가 재밌고 정말 뜻깊은 보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재밌냐면은 경북 의성으로 귀농한 여성 농민 뭐 이런 분도 계시고 인터뷰하는. 네, 이거 정말 다행이에요. 구미에서 섬유 장사, 그러니까 옷감 장사하고 계시는 또 뭐 상인, 뭐 또 아무튼 굉장히 재밌는 시민분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그렇게 다 바이라인을 다 그렇게 달아주는 거야 인터뷰할 때. 그러니까 너무 재밌어요 그런 것들이. 길거리에서 직접적으로 딱 바로바로 즉석에서 하는 거예요. 네, 바로바로. 뭐 안동 찜닭골목 건너편에서 만난 시민 강임석 씨 뭐 이런 거예요. 성주 금수 세탁소 운영하시는 60대 백상기 씨 뭐 이런 거예요. 정말 재밌어요. 그래서 이게 또 경북이고 지역이다 보니까 거의 인터뷰의 대부분은 이제 자유한국당을 지지하시거나 박정희 대통령을 응원하고 지지하고 이런 인터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도 제가 볼 때는 이 소규모 인터넷 언론인 뉴스민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터뷰를 해서 왜 그런 여론이 지금까지 경북을 지배했는지 그걸 밝히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그리고 더 반가운 거는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역시 변화의 물결도 느껴진다는 점, 그런 점이 느껴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난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경북에서 무려 82%, 86%의 지지를 가져갔는데
이번 대선에서 홍준표 대표가 50%밖에 못 가져갔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이제 변화의 바람 느껴지고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구미에서 천장사 하시는 우리 상인 같은 분은 자기는 굉장히 보수였고 이완영 의원도 찍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자기는 이제는 달라졌다 이겁니다. 이런 인터뷰도 있고 또 굉장히 이 고령층 중에서도 자유한국당을 굉장히 지지하는 이게 제가 굉장히 감명받은 부분인데 자유한국당에 대한 지지는 확고하세요. 여기는 자유한국당 외에는 없다. 이런 건데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칭찬하는 거예요. 이 노인분들이. 문재인 대통령은 너무 잘하고 있지. 통일하려고 하고 실제로 그런 게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역시 국가 지도자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하다. 자유한국당의 지지와 별개로 대통령은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거죠. 이런 부분도 굉장히 신기하고.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특별한 인터뷰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경주에서 부동산을 운영하시는 43세 공인중개사 사장님들인데 이분들도 확고한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이세요. 근데 인터뷰 중에 굉장히 뜻깊은 게 이분들이 이제 보수를 지지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 이 경북 지역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근로자들만 잘 살고 사업자들은 다 망한다. 자영업자를 다 망한다.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수를 지지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뉴스민도 이걸 굉장히 자세히 분석해줘. 이 인터뷰 내용이. 이 인터뷰 내용이 사실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실제로 경북 지역은 전국에서 한 2, 3등으로 임금 근로자 비율이 적어요. 자영업자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경북 지역이. 회사가 별로 없나? 예, 그런가 봐요. 그런데 자영업자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영업자 너무 힘들다. 그런데 보통 많은 시민들의 이미지 중에 특히 이 영남 지역에는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은 보수는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줬다는 이미지가 있어요. 경제는 보수라는. 이게 왜 만들어졌냐면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신화가 있죠. 이런 부분들이 강하게 뇌리에 박혀있다 보니까 특히 장년층들에겐 그런 이미지가 더 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들면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뭔가 규제를 풀어주고 부동 경기를 화랑시켜주고 이런 보수권에 대한 지지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진보 정당들은 근로자, 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많이 펴잖아요. 이런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이런 여론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게 이제 뉴스미의 분석인 거죠. 굉장히 합리적이죠? 신빙성이 있어요. 이게 지역의 특성하고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또 재밌는데 그러면서 뉴스민이 뭐라고 분석하냐면은 이게 이제 경주 인터뷰였잖아요. 경주는 또 달라요. 왜냐면은 경주, 구미 이런 쪽은 경북에서도 공장이 밀려있는 지역이에요. 공장, 산단이 몰려있어 거기에. 그래서 경북 전체로 하면은 자영업자 비율이 높지만 경주, 구미는 또 상대적으로 그 중에서도 임금근로자 비율이 그나마 좀 높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재밌는 것이 뉴스민이 통계를 하나 보여주는데 지난 총선들 중에서 쭉 진보 정당이 하나씩 당선 잘 내. 예, 너무 신기한 거예요. 기초의원에서도. 근데 이게 이제 다른 경북 지역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역시 임금 근로자가 높은 지역에서는 이게 또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서 지역에 이 경북 지역에 있는 뭐 진보 정당이나 민주당 의원들과 정부 차원에서 또는 지자체 차원에서 이 상당히 세밀한 정책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저는 이런 선거구도를 이번 지방 선거뿐만 아니고 제가 봐왔던 선거구에서 본 적이 없어요. 저도 처음 정말 뭐랄까 열심히 했고 대박이다. 중요한 게 이런 구체적인 분석이 어디서 나왔느냐? 유권자의 목소리로부터 비롯됐다는 거죠. 정말 좋은 보도예요. 예, 이런 보도를 했다는 거는 거의 제가 볼 때는 인터넷 언론이 굉장히 열악한데 이렇게 다 르포를 해가지고 그 돈이 없다는 게 홈페이지와 이 뉴스민이 만든 이 뻘건먼 영상에서 곳곳에서 돈이 없다는 게 보여요. 그렇지만 이 보도의 내용 자체는 정말 진짜 소중한 보도들이었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좋은 보도로 선정했고 6월 29일 금요일 오후 2시에 참석하기로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물어볼 게 많아요. 이게 또 경북 지역의 민중 대한 언론을 표방한 분들이에요. 경북에서 민중 대한 언론 하면은 되겠습니까 이게? 홈페이지에 배너 광고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뭐 대한 언론으로서의 어떤 이미지 그 추구하는 바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광고로 유치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여러 가지 우리 기자님들 오면 물어봐야죠. 힘들지 않으신지. 예. 그래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 중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 뉴스민
혹시라도 그동안 관심을 갖고 지켜보셨거나 이번에 저희로 하여금 관심이 가지게 되시면 꼭 후원 또는 구독 또는 광고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튼 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7, 6, 5, 4, 3, 2, 1. You'll never have the sacred stone. Oh, this you crazy mother. 자, 대댓글로 넘어가겠습니다. 미령곰탱님, 어제도 잘 들었습니다. 매경 MBN답게 부동산을 엄청 띄워주는군요. 만약에 MBN이 부산 기관지였으면 정관 신도시는 이미 많이 입주했으니 무시하고 새로 조성되는 명지 국제 신도시를 엄청 띄워줄 것 같네요. 서병수 시장 체제에서 기존 마을버스 1개 노선만 다니던 곳을 요새 1번 버스 3개, 급백버스 2개가 다닌다고. 네. 트러스트너님, 부동산업자 욕을 잔뜩 하고 보니 봉봉. 그렇죠. 저희 아버지가 부동산업자죠. 절대 모든 부동산 중개인을 매도하려고 한 것이 아님을 밝힌다고. 괜찮습니다. 왜냐면 저희 아버님은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렇게 욕먹는 부동산 업자들처럼 일이 많거나 돈을 잘 벌진 못하세요. 그 돈 많은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저희 아버지는 근근히 월세 몇 개 하면서 자기 월세 내면 다행인 그런 상황입니다. 전혀 노엽지 않고요. 네, 화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아침마당 때문에 부녀회장님한테 방송 말미에 혼이 났고 유민지 부장님한테 근처에 있었으면 맞았을 듯. 아침마당은 엄영수 씨가 공식 사과했더라고요. 그러지 마십시오 제발. 예. 부동산 얘기 또 길게 쓰셨군요, 트러스 노원님이. 아무튼 예, 저희 방송 또 이렇게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레이니치세님, 오늘 방송도 정말 속이 꽉 차고 재밌었습니다. TV조선은 최저임금 때는 소상공인 편처럼 그렇게 굴더니 결국 그때보다는 정부 비판과 건물주 같은 지역 지주들의 편에 서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최저임금뿐이라고 우기고 싶었던 것이라고. 예, 역시 꿰뚫어 보고 계시는군요. 그리고 MBN 부동산 띄워주는 보도가 방심위가 아니라 거의 방통위에서 뭐라고 해야 될 상황이라고, 감사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예. 근데 이런 부동산 보도가 너무 심각해요, 진짜. 저희가 이게 MBN 보도가 너무 이상하고 이례적이어가지고 최경영 기자에게, 최경영 뉴스타파 기자가 또 이 경제 분야의 또 전문가거든요. 물어봤더니 그런 보도가 진짜 세고 셌다. 넘쳐난다. 특히 경제지는 말도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결국 또 민원연이 7월 9일인가요? 부동산 보도 관련 포럼을 개최합니다. 할 일이 너무 많아. 예. 정말 민원연 열일합니다. 여러분 진짜 후원 많이 해주셔야 돼요. 진짜 저희 직원 10명밖에 안 되는데 진짜 별의별 거 다 해요. 열심히 응원해주시고 또 응원해주신 만큼 열심히 저희가 하고 있어서 늘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그 포럼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 부동산 보도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진짜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옥수수 요염차님, 민원연 문 닫을 때까지 열심히 후원해달라고. 예, 사실 정말 감사합니다. 후원해주시면 좋죠. 예. 자한당 박멸님께서 부동산 TV인가 종편인가 그냥 부동산이나 하고 종편하지 말고 케이블 부동산으로 가. 맞는 말씀. MBN은 스스로도 종편하지 말 걸 후회하고 있대요. 내부에서 그런 목소리가 나온다고 합니다. 진짜? 예. 그냥 하던 대로 케이블 경제방송으로 남았으면 더 낫지 않아요. 왜냐면은 종편으로 들어오니까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잖아요. 지켜야 될 게 너무 많거든. 그럼 그 전에 얼마나. 아무튼 간에 재밌는 얘기입니다. 이거 카더랍니다. 예. 그 내부에 그런 목소리가 나온다. 왜냐면은 MBN 내부에서는 또 열심히 하는 기자들이 있어요. 바꿔보려고. MBN 노조도 굉장히 최근에 열심히 하신다 그러고 바꿔보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소수의 목소리로 될 리가 없잖아요. 바꾸는 게 좀 예, 어렵습니다. 내부에 그래도 열심히 하는 기자들이 또 있다는 점 잊지 말아주시고. 네, 댓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요새 하는 일이 많아서 저희가 또 시민방송인 소식도 따로 한번 다른 컨텐츠로 한번 꾸며볼 계획이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 후원은 후원이고 미디어 탈곡기 순위 많이 올라가게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주변에 추천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 사실 그냥 이렇게 신경 안 쓰고 들으면 참 좋은 방송인데. 우리는 되게 정보도 많고 고퀄인데. 아무튼 그래도 저희가 고정 팬분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 내일은 유민지 부장님과 배나을 활동가가 찾아뵙고 또 더 즐거운 방송으로 아마 채워주실 겁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여러분, 미디어 탈곡기 잘 들으셨나요? 민원연은 1984년부터 우리 사회 언론 민주화를 위한 걸음을 우직하게 걷고 있습니다. 특히 왜곡, 편파, 막장 뉴스가 만연한 상황에서 민원연의 언론 감시 활동은 더욱 중요합니다. 민원연 회원이 되어 저희에게 힘을 주세요. 민원연 홈페이지 ccdm.or.kr에 오셔서 회원가입을 신청하시거나 02-392-0181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한 달 10,000원의 회비가 언론을 바꿉니다.